자, 지금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70대 남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고민이 깊어져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젊어서부터 4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왔는데 요즘 들어 운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지나쳤을 일인데도 반응이 늦어지고 가끔 길도 헷갈리고요. 이제는 제가 운전을 해도 되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면허를 반납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막막합니다. 지방 소도시에 살다 보니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지도 않고요. 버스 정류장이 가는 길조차 멀어서 운전을 안 하면 어디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택시를 이용하자니 한 번 외출할 때마다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가 사라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트레이너님,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은 면허를 반납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뭐 최근에 그 운전면허 반납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가 사라질까 두렵다. 이게 사실 제일 큰 거죠. 이게 또 음, 지방 소도시라고 하시니까 대중교통이 조금 아무래도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음, 차량의 감가 비용도 있고 뭐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뭐 거기에 가끔 과태료 날라오고 뭐 보험료 내야죠, 통행료 내야죠. 진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딘가를 딱 가고 싶다 그럴 때 그냥 택시를 불러서 타세요. 한 달 내내 타도 차량 유지비만큼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오, 놀라운 게 그만큼 차량에 들어가는 돈이 물론 뭐 지방 소도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차를 타신다면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약간 신차에 가까운 차를 음, 타신다라고 하면은 이 감가되는 비용이나 이런 걸 소비로 봤을 때 진짜 그렇거든요. 네. 70세 이상이면은 좀 반응 속도도 이제 옛날 같지가 않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이라고 하는 게 1% 정도의 월 감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3천만 원짜리 차를 탄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감가가 돼서 1 년에 한 360에서 400만 원이 감가가 되니까, 네. 이것까지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택시를 타는 게 음, 음, 오히려 비용으로는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음. 물론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시골 출신이어 가지고 그런 데는 정말 대중교통은 꿈도 못 꾸고요. 그렇죠. 왜냐면 서울 같으면 거의 골목골목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음.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게 전혀 맞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막 버스도 막 1 시간에 한 대 이렇게 와요. 음. 그 버스터미널 가는데도 너무 멀고 이러다 보니 뭐 솔직히 차 타고 어디 뭐 갑자기 정동진에 가서 바다를 보고 온다든지 막 음. 이런 거야 뭐 그냥 버스 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요 앞에 잠깐 마실러 가고 싶은데 음. 택시를 부르자니 오는 시간이 더 드는 거야. 택시가 음. 오는 시간. 그래서 이거 뭐 그것 때문에 불러도 그분이 오는 막 근처에 네. 택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막 시골 이러면은 잘 안 음.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럴 텐데 이 교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도 음. 참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최근에는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뭐 재작년, 작년만 해도 그냥 여기 CBS 올 때 그냥 대중교통으로 오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네.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게 차를 한번 타 보니까 이게 쪼끔 또 편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지하철 버스로만 다니던 습관을 들었을 때는 지하철 버스가 또 너무 편해요. 네. 왜냐하면 인제 지하철 버스를 타면은 일단 내가 막 운전에 신경을 안 써야 되고 그 시간에 사색을 할 수도 있고 음. 바깥에 창밖 구경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인제 요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차라는 것이 딱 타고 딱 가고 편리한 경우는 있는데, 네. 내가 도대체 차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또 가서 어떤 얘기할까 또 뭐 어떤 이런 거 생각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음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런 일이 자꾸 잦아지고 음. 자꾸 이렇게 놀라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 대중교통이 조금 한참 있다가 온다든지 불편하더라도 한번 나를 슬로우 라이프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그 어르신들이 뭐 꼭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런 것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들 좀 구경하는 재미. 저는 그런 게 다른 사람들 아우 뭐 저런 패션이 요즘 유행인가 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신발을 신었네 뭐 이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70세시면 어느 정도 은퇴는 하셨을 거라고 보니까 이제는 막 바쁘게 살면서 막 이동해서 빨리 가서 거기서 일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그냥 인생의 과정을 즐기신다는 차원에서 저는 뭐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반납을 하기 전에 네. 한번 차 없이 내가 이렇게 움직여보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아마 조금 이게 나름 재밌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금 더 대중교통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진 않지 않을까. 너무 먼저 탁 그렇죠. 내시기보다는 먼저 탁 이래버리면 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자주 가는 루틴들을 좀 몇 군데를 좀 설정을 해두시고 여기를 차 없이 가는 없이. 연습을 예. 해보시고 여기는 가는데 버스가 얼마 만에 한 번 오더라 아니면 택시비가 얼마가 들더라라는 것을 맞아요. 한번 쫙 한번 그려보시고 맞아요. 괜찮다 싶으면 반납을 하시고 아니면 가까운 곳은 그냥 설설설 끌고 그렇죠. 가셔도 옛날에는 내가 일할 때는 시간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바쁘니까 빨리 가는 게 목적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있으실 거면 내가 그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생각을 하고 가보면 또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예. 네. 요즘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뭔가 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뭐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은 교통카드 충전을 최대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야 그러면 내가 면허를 반납하면 매달 그렇게 돈을 주는 거냐? 그랬더니 매달은 아니고 물론 일회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면허 반납했다고 뭐 교통 충전을 뭐 매달 20만 원 해준다 그러면 이거 뭐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회성이긴 하지만 요런 지자체마다 그 노령 인구 노령이신 분들의 면허 반납에 대한 일종의 포상금 같은 거가 있습니다. 뭐 네. 아주 큰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운전이라는 게 나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나이가 들면서 이분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서 반납에 대한 시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 이렇게 디졸 붙이면 좋겠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43세 직장인입니다. 3개월 전에 취미 삼아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구독자도 꾸준히 늘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소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취미로 시작한 거여서 별 생각 없이 즐겁게 했는데 막상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이런 수입은 처음이어서 세금 문제도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던데 유튜브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고 취미로 가볍게 유지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네. 뭐 고민인데 참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고민이네요. 왠지 우리 그죠? 둘줄남 우리 머니 트레이너님의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얘기 항상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하라고. 예, 유튜브를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유튜브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뭘 해서 유튜브로 돈을 벌지라고 이 돈 되는 아이템이 뭘까를 생각하고 나를 맞추지 말고 유튜브라는 거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해서 돈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뭐 돈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앨범 남겨준다고 걔네들이 보질 않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영원하니까 네. 남겨주면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이런 생을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저는 꼭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이분이 뭐 야 이거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냐 이런 고민인데 사실 이게 유튜브라는 게 수익이 발생될 때까지는 약간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뭐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된다든지 시청 지속 시간이 4000시간 넘어야 된다든지 네. 그리고 쌓인 금액이 뭐 $100 이상이 넘어야 그때부터 이제 지급이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네. 이분은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소득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유튜브라든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득의 경우에는 지금 사연을 주셨던 분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연말정산하고 네. 종합소득세 5월에 안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득 같은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굳이 뭐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뭐 당연히 자세한 거는 이분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세무사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 야 그래도 이게 내가 한 달에 1년에 거의 한 1,00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 뭐 한 네. 달에 한 6, 7, 8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반 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사업자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사업자를 내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하고 기타 다른 사업 소득이 생겨서 5월 달에 추가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몇백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좀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금액이 좀 적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그 유튜브를 하려면 카메라도 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벌려고 내가 500만 원 썼다. 근데 사실은 1,000만 원 소득이 다 잡혀버리면 올라가 있는 직장인의 소득의 높은 과표로 1,000만 원의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썼던 어떻게 보면 경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분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러프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한 1년에 1,000만 원 이상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몇백 수준인데 조금 들쑥날쑥할 것 같다. 그러면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자세한 거는 역시 세무사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제 주변에도 약간 부업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가령 인터넷으로 뭘 판매하거나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사업자를 분명히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강의를 시작했다든가 예. 막 그러면 그냥 뭐 3.3인가 떼고 7.7인가 3.3인가 떼고 준다는데 네네네. 이게 또 사업자로 받을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받을지 이거 되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네네네. 그것도 같은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속성 여부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그쪽에서도 줄 때 기타 소득으로 그냥 일시적인 걸로 주니까 되는데 이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신고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어쨌든 경비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조금 나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소소하게 시작한 거지만 뭐 어떤 유튜브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한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거 꼭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드네요. 지난번에 그 삼식이 사연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부부에게 한번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두 분의 취미 삼아가지고 유튜브 자식들한테 부탁을 조금 하던지 해가지고 한번 소소하게 올리시면서 수익 내셔도 좋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3일 사회 활동이 그걸로 일어나는 거죠. 맞아, 뭐 4일이 될 수 있죠. 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침에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이게 생계형 경제 활동인데 그런 막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부터 유튜브 또 찍는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삶. 이거야말로 진짜 즐거운 삶 아니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는 25세 취준생 여자입니다. 충청도에 살고 있는데요. 솔직히 취업을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이 일자리도 많고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젊을 때 서울로 올라가서 경험 쌓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방에 계속 살면서 직장을 구하면 생활비 부담도 훨씬 적고 가족들과 지내며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서울로 가면 월세, 식비, 교통비 이런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네요. 한편으로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 첫 사회생활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약간 들어봐서는 좀 헷갈리는데 지금 어쨌든 취업을 한 상태는 아니고 네, 취업을 준비 중인 요즘 말로 그냥 취준 생활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취준 생활을 하는 이제 거죠. 막 대학을 음. 졸업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네. 취준 생활이라는 거를 이제 뭐 저는 뭐 하도 옛날이고 또 뭐 그런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취준 생활을 할 때 꼭 서울에 있어야 되나요? 아, 취준 생활 동안에는 굳이 서울에 있지 그죠.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인터뷰를 간다, 면접을 간다. 그런 거면은 뭐 내가 꼭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뭘 지원하기도 하고 실제 면접만 올라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연은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직을 하는 게 뭐 그냥 너무 이 범위를 넓게 잡아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거가 아니고 나는 딱 요런 분야에 어떤 일을 지금 나는 준비 중이야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뭐 돈이 많이 드는 뭐 서울에 그냥 아직 내가 직장 잡지도 않았는데 딱 가가지고 독립 주거 생활을 한다. 그러면 조금 돈이 많이 들 것 같죠. 그래서 취준 생활이 지방에서 하더라도 직장은 서울로 잡는 건 당연히 뭐 그거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서울이 뭐 성장 발전의 기회는 좀 더 있다고 봤을 때. 그렇지만 취준 생활을 반드시 아이 직장 잡으려면 서울에 잡으려면 빨리 서울에 집을 얻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마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할 때 원서를 충청도에 있다고 하니까 뭐 청주나 대전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할지 그건 아니죠. 아니면 서울에 있는 회사를 지원 무조건 서울로 일단.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지방에 있으면서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조금 비용도 줄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서울로 내가 직장을 잡아서 조금 돈이 고정비가 더 들더라도 가는 게 낫냐라고 봤을 때는 내가 두 군데를 합격해 놓고 만약에 돈을 비교하는 거라면은 이제 좀 우리가 어느 쪽이 더 낫겠냐.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비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서울로 가라 그러겠죠. 좀 기회가 많은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충청도에다가 집 근처에다가 직장 잡을까요? 서울에다가 직장 잡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네.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네. 그것만 들어서는 그래도 당연히 서울이 조금 지원을 더 하는 성장 게. 발전의 기회가 물론 이렇게 되면 또 지역 폄하가 되는 건가? 하여튼 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저 충청도에 집 근처에다가 직장 잡을까요? 서울로 직장 잡을까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젊으니까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좀 서울로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직장을 잡는 많은 분들이 이 직업이라는 걸 얘기할 때 직업에 직이 있고 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직은 job을 얘기합니다. 일자리, 근데 말 그대로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말 그대로 고용주가 되어서 고용주한테 고용이 돼서 일하는 것 자체가 직이에요. 근데 업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직장은 있는데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네네네. 평생 직업은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처음 사회초년생이니까 직업을 구한다기보다는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왜 서울 쪽으로 조금 더 그래도 서울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업은 업을 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사회초년생이니까 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좀 서울이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네. 어떤 사람도 이 직장보다 업이 사실은 나이 먹을수록 중요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 사실 아나운서라는 것 자체가 나의 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계속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따지면 난 지금 직장만 있고 직업이 없네. 그럼 그 업을 빨리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을 위해서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분은
지금 업을 만든다기보다는 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동생들도 다 음. 충청도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로 왔지만 동생들은 지방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회사에 오기 전에는 지역에서 방송국을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자기 성격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방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고, 네. 근데 물론 서울에 좋은 회사가 훨씬 더 많겠죠. 왜냐면 신입이니까. 내가 지금 경력이 아니고 신입이니까 나를 키워줄 회사, 기회가 더 많은 회사, 그리고 웬만하면 연봉이 뛰는 속도가 더 높은 회사, 이런 곳들은 사실 뛰어놀기에 운동장이 서울이 더 좋지. 하지만 내가 별 욕심이 없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냥 부모님 모시면서 그렇지. 그냥 고정비 절약하면서. 예, 고정비 절약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뭐 작은 집 하나 구축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게 내 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요. 저는 그것도 성격 맞아요. 따라서 예, 그냥 지역에 있으셔도 제가 된다. 지금 서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요걸 중화시켜 주시려고 네.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가 얘기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뭐 충청도에 보면 청주다. 그럼 거기에 SK 하이닉스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거길 들어가도 될 거를 서울에 와서 중소기업들, 아니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방에 사업장이 있는데 나 서울에 안 있으니까 나 이 회사 들어가지만 안 다닐래 이런다 그러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서울이 더 기회가 있으니까 서울로 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컨디션은 현실적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성장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일단은 우선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지방에서 먼저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는데 아 이게 영 나랑 안 맞아. 나 빨리 서울 가야 되겠다. 뭐 너무 좋은데 어떤 일이라도 생계형 경제활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랑 안 맞아도 1년은 해야 됩니다. 1년을 해야 그래도 내 이력서 뒤에다가 나 어디서 1년 근무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뭐 한 3개월 있다 그만뒀으면 왜 그만뒀냐 그러면 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면접 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맞아요. 어떤, 3개월 그리고 1년은 무조건 해보는 게 맞아요. 좋은 게 퇴직금도 나옵니다. 1년이나 일을 하면. 아, 그런 현실적인 어떤 이유도 있고 네. 1년 정도 아무리 내가 일하고 안 맞아도 1년을 해봄으로써 또 학습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까 25살이라고 하셨는데 음, 저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그럼요. 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전 30까지는 일단 탐구의 생활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어디로 지원을 하시든지 나한테 어디가 더 잘 맞는지 잘 보시고 우리 트레이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보다는 내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5년 그래요.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마음이 듭니다. 자, 혹시 이제 이거는 완전 팁인데 우리 음. 머니 트레이너님의 특 팁인데 음. 서울에 올라갔어. 네. 지방에서 서울에 딱 올라갔어. 예, 예. 야, 이 주거비와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뭐 사실 이건 간단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활비, 주거비 이런 거 좀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이 조금 불편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불편해지지만 나는 돈을 아끼고 싶어. 그러면 내가 불편한 만큼 돈이 아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 그냥 출퇴근하는 거 나 너무 피곤해. 그거라도 좀 그냥 회사 앞에 코앞에다가 얻어야 되겠어. 그러면 내 몸은 편해지는데 통장은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결국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불편한 만큼 모이고 편한 만큼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여러분들 마음이라면 젊으니까 내가 좀 뭐 이런 거 좀 감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불편함과 돈은 같이 가는 거죠. 불편함과 돈은 반비례하는 비례하는 건가?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네요. 네, 불편함과 돈은 불편함을 내가 아주 흔쾌히 내가 받아들일 용기를 갖게 되면 돈은 통장에 쌓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불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